바로 시작해요? 네. 조국과 민족을 위한 방송 저널리즘 토크쇼 M2 21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이대로 시작하는 걸. 시작하지 뭐. 9시 반에 시작인데 안 나타나면 어떡해. 생방송에 너 기다리냐? 기다려 생방송인데 네. 청취자들 기다려 시청자들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온 사람이 문제지. 장윤진 기자님 왜 안 오지? 갑자기 다스베다에서 불렀나? 어디쯤이라? 아 오늘 좀 아프시다고 하던데. 뭐 굉장히 몸이 좀 안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저 김성수 TV의 네. 이슈 따라잡기도 전화로 그냥 짧게 연결을. 진짜요? 오늘 고발 뉴스 생방한 것 같던데? 고발 뉴스 생방했어. 몇 시인지 몰라 고발 뉴스는. 뭐 실드 칠라 그래. 지각해서. 옆자리가 외로워 보이시네요. 진짜 외롭네요. 영혼의 짝꿍이 없으니까. 오늘 목소리도 되게 작으셔. 뭔가 지금 허전하신 것 같아. 고발 뉴스 왔다 그러잖아. 고발 뉴스 갔다가 여기 오느라고 늦는 거야? 모르지 그거야. 근데 영진이 형이 한 번도 어디 아프다 그랬던 걸 본 적이 없는데. 근데 강골이신데. 진짜 목소리가 막 죽어가더라고. 오늘 이렇게 될 줄 알고 미리 연막 친 거지. 아이 그런 계산은 없어. 그 사람은. 고발 뉴스 끝나고 여기 가면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아씨 아프다 그래야겠다. 아 진짜. 그리고 김선수 TV는 빠져야겠다. 그렇지. 그런 잔머리는 없어 사람이. 원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아니야 그건 장원이나 그러지. 장원이나 성범이 이런 애들이 그러지. 장 기자는 그런 건 없어 진짜. 근데 오늘 유독 힘이 없어 보이셔가지고 제가 좀 마음이 안 좋네요. 그 지금껏 문제는 용진이 형이었네. 용진이 형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힘 받아가지고 맨날 목소리 크게 얘기하고 막 그런 거였네. 네, 원래 장영진 기자는 의리가 없어요. 다들 알잖아요. 네. 야, 당직 사건. 네. 뭐 당직 사건도 그렇고 저기 뭐 연예 뉴스나 네. 하던 사람을 이렇게 땡겨가지고 시사 전문으로 만들어 줬는데 다스베이더라 나가고 말이야. 의리가 없어.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시다. 오늘 주제는 민주당의 말을 그 민주당의 의원들이 말 실수할 때도 있겠죠. 정치인들이니까. 뭐는 정치는 말의 향연이기 때문에 네. 실수를 하면 안 돼 사실은. 정치인이 말 실수한다는 것은 네. 정부적 판단이 안 되는 거지. 네. 그런데 같은 실수도 민주당이 하면은 모든 언론에서 하루 종일 때립니다. 미래통합당이 실수했다? 실어주질 않아요. 가장 최근에 주호영이가 또 색깔론 들고 나와가지고 부동산 정책 가지고 북한에서 하는 행위다. 네. 공산당이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건 사실 역풍 불의 정상인데 안 실어주니까 언론에서 안 받았으니까 뭐 그런 말 했는지 조차도 모르잖아. 그래서 오늘은 민주당 의원들 여권 인사들이 말하면은 침소봉대한 언론을 주제로 해서 네. 제가 그래서 그 이름을 지어봤어요. 스토킹 저널리즘. 그러니까 말, 행동, 표정 이런 거를 갖다가 아주 집요하게 쫓아다녀가지고 네. 찬스를 딱 포착해가지고 그걸 딱 땁니다.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씹는. 이건 완전 스토커들이 하는 짓이다. 노 전 대통령 때부터 그렇게 했죠. 네. 그 정책의 내용이나 이런 걸 말하지 않고 스타일 문제 삼고. 네. 조국 전 장관님 그 사태가 났을 때도 네. 아니 세상에 집에다 케이크 들고 들어가는 그런 사진 갖고도 뭐 엄청나게 깠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은 굉장히 따뜻하고 정겨운 장면인데도 이 스토커들이 보기에는 정말 못마땅한 거야. 네. 그러니까 어떻게 까려고 보면 뭐 어디는 좋은 것도 다 까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뭐 가족 챙길 생각은 있고 이렇게 법무부는 저렇게 개판으로 만들어 놓느냐 이런 식. 하이에나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는 뭡니까? 네, 제가 첫 번째 뉴스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하고 TV조선에서 TV에서 한 내용 두 가지를 엮어서 한 가지로 가져왔는데요. 박범계 의원 관련돼서 나온 보도입니다. 네. 먼저 연합뉴스의 기사 제목은요. 박범계, 윤희숙 임대료 못 올리는 서름 강조한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윤희숙 의원이 그 국회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저는 임차인입니다부터라고 시작해가지고 5분간 연설하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많이 화제가 되기도 하고 논란이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언론이 거기 윤희숙 건 받아 쓰는 거 보면 네. 영웅이더만. 영웅이야. 네. 윤희숙 신드롬이야. 그러니까. 그런데 쭉 들어오면 장원 씨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냥 무조건 임대인 위주로
그렇게 말한 거거든 사실은. 아니 그냥 거짓말에 그냥 수두룩해요 거기서. 수두룩하고 자 봅시다. 지금 윤희숙이가 했던 말 중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논란이 됐던 게 전세예요. 전세. 네. 이제 전세는 없을 것이다. 예. 4년 뒤면 월세가 뭐 저는 이제 월세를 내야겠네요. 이건데 나는 4년 뒤에 전세가 없어질 것이구나. 네. 그래서 이제 월세를 내야 되면 어떻게 하나 이걸 고민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네. 했죠. 윤희숙 씨, 당신은 어떻게 알아 그거를? 4년 뒤를 어떻게 알지? 점쟁이 이거 말도 안 예언가? 되는 거예요. 자, KDI에서 점만 가르치나 봐. 이거는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 금리랑 똑같이 갑니다. 당연하죠. 금리가 높으면 전세가 당연히 많지. 응? 그거 전세금 받아가지고 은행에 네. 넣어놓으면 착착착 내 돈이 쌓이니까 월세보다 훨씬 많이 쌓이니까. 그래서 박정희 전두환 정권 때 이자 17% 23%까지 갔었어. 그때는 전세가 당연히 많지.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이제 제로금리 시대예요. 전세 줘봐야 아무런 이득이 없어 집주인한테. 그래서 월세로 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대한민국은 쭉 그렇게 갈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야. 그러나 다만 2년, 3년, 4년 안에 그래서 전세가 없어진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당장 MB 정권 때부터 해가지고 박근혜 정권 때 갭 투자, 문재인 정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갭 투자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 갭 투자가 뭐야? 5억짜리, 10억짜리 집이야. 나한테는 1억밖에 없어. 9억이 전세야. 그럼 내 돈 1억 가지고 전세 주고 그게 갭 투자잖아요. 자, 그래서 윤희숙 말대로 이제 전세 필요 없어. 월세를 낼 거야. 그러면 지금 있는 사람 9억을 줘야 돼. 벌칙 보내야 될 거 아니야. 9억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무슨 돈으로 주냐고. 이게 110만 채야 수도권에. 그런데 무슨 4년 뒤 코아투소라고 자빠졌네. 근데 이걸 우리 언론이 팩트 네. 검증단으로 그대로 받았습니다. 내가 오늘 OBS에서 토론을 하다가 전지현 변호사하고 진짜 열받았었는데 아니 자기가 말이야 노후 때문에 장만해 놓은 집 하나 가지고 갭 투자가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전세 주는 사람도 많다 이거야. 그런 아저씨들도 돈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서 그 목돈을 갖다 주고 그걸 없지. 월세를 돌려. 아니 저 박근혜 정권 때 빚내서 집 사라. 80%까지 다 땡겼잖아. 이빨 땡겼잖아. 현금이 어디 있어? 아니 그리고 그걸 갖고 그러면은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뭐 하면 되지 않느냐. 은행 대출 막는다니까 2주택서부터 다 막어. 그걸 어떻게 대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전세금을 돌려주냐고. 일단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인데 이걸 네. 다 넘어간 게 문제고. 악의적인 거짓말이죠. 두 번째는 여기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임대차 3법 깔라고 갖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임대차 3법이 나쁘냐고 이게. 나쁜 법입니까? 좋은 법이에요. 우리 약자들한테 너무나 좋은 법이야. 예, 좋은 법입니다. 2년에 한 번 이사하는 거 얼마나 귀찮아요 사실은. 거기다가 전세 끝나면 올려달라 그래. 5천 올려달라. 1억 올려달라 그래. 우리는 지금 웃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스튜디오로 이사 가잖아요. 근데 거기가 사실상은 주택이야. 그냥 이제 말할 때 좀 끼어들지 마실래요? 알겠습니다. 댓글에 끼어들지 말. 끝나고 말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몇 번 끼어들고. 알겠습니다. 용진이 형 오니까 또 신났어. 신났어 또. 왜 늦었어요? 강진구 기자랑 얘기하다가 조금 시간이 오버된 적. 이거 봐. 어. 뭘 아파기는. 전혀 쌩쌩하고만 지금까지 본 얼굴 중에 가장 어제 건강하고만. 아파가지고. 아픈 건 그래, 어제였고, 힘들었어. 아픈 건 어제 그제였고 주말 동안 아팠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임대차 3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네. 너무나 좋은 겁니다. 우리 같이 없이 사는 사람한테는. 네. 그러면 핵심을 여기다 놔야 돼. 이게 좋은 법이냐 나쁜 법이냐. 그리고 네. 만일 문제가 있으면 여야가 합의해서 고치면 돼. 시행령을 만들면 돼. 근데 그 짓은 안 하고 말도 안 되는 전세 월세 논란으로 가버렸어요. 네. 근데 우리 언론이 그걸 다 받아쓰고 자빠졌어. 한시발 노릇이지.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요. 이 중에서는 제일 밑바닥에서 한번 살아봤을 거야. 정말 밑바닥까지 갔었거든요. 그때는요. 월세가 너무 고마웠어요. 왜 그런 줄 알아? 월세는 그래도 10%야. 연리로 해봐도 12% 이상을 넘지 않아. 근데 나한테 대출해 주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 달러빚밖에 없어. 그러면 월세가 훨씬 낫지. 내가 어디서 목돈을 마련해가지고 전세를 얻냐? 그렇죠. 차라리 1,050이나 1,060 내고 버는 돈이 있으니까 아니, 사는 게 그런데- 낫지. 그런 사람한테는 월세가 아니, 더 그래요. 필요한 거야. 그렇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전세는 선이고 월세는 악이다 이런 말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얘기는 할 필요. 그걸 할 필요 없는 거 할 필요 없는데 여기 지금 말려 들어갔거든. 그렇지. 네. 언론에 말려 말려 들어갔는데 임대차 3법 얘기를 하라고 전월세 얘기 하지 말고. 이게 임대차 3법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시장을 정상화시킨 거예요. 그럼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기본적으로 공급이 제한돼 있어요. 그 시장은 원래 수요와 공급이 맞아 있다잖아요. 근데 우리는 공급은 거의 없고 수요만 있어요. 그럼 자꾸 올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법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임대차 3법 외에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월세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전세로 남을 것인지 아까 이 작가 말한 것처럼 이자율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시장에 따라서 알아서 시장이 결정할 것이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간단히 끝날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걸 미리 예단지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는 거기에 적절히 대처할 것이다. 라고 그래, 했었어요. 이건 뭐냐면 그래서 우리 언론이 유니스 거를 갖고 와가지고 전월세 논쟁으로 변질을 시켜버렸어. 변질을 시켰죠. 변질시키고 논란이 지들이 논란을 만들었고 이거 논란이 됐다고 또 한 번 민주당 까는 이런 건데 잠깐 해봐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박범계 의원이 이에 대해서 이 윤희숙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반론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어요. 5분간의 연설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그 윤희숙 의원이 저도 이제 임차인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나가라 그럴까봐 늘 마음을 졸이며 살고 있다라고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말만 들으면 집 없이 그냥 임차인인가 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아니잖아요. 임대인이면서 임차인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오리지널은 아니지요. 하지만 말은 참 애티튜드가 좋았다. 발언하는 태도는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약간 비꼬긴 했어. 눈 부라리지 않고 이상한 억양 없이 말하는 건 그쪽에서 귀한 사례. 그러니까 말하는 애티튜드는 굉장히 좋았다는 걸 얘기하지만 살짝 비꼬긴 했지.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됐던 이상한 억양 없이 말하는 건 저는 처음에 이거 들었을 때 이게 무조건 해코지하고 화부터 내고 이런 억양이 아니었다. 이걸 이야기한다고 저는 당연히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통합당의 부대변인이 이거를 꼬투리를 잡았어요. 혹시 특정 지역의 말투를 비꼬는 것이냐? 라고 꼬투리를 잡았어요. 미래통합당에 그럼 경상도 사람만 있어? 이건 오히려 자기들이 재발절인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쪽 지역 당이야라고 본인들이 인정해버리는 꼴 아닙니까? 아니 자기네들이 오히려 경상도 사투리 사용해서 인맥 관리 당하면서 그 참 어쨌든 사투리 다 고쳤던 사람도 사회 나와서 여기 경상도 있는데 사투리 여기 왜 써요. 경상도 있는데 왜 경상도다. 네. 그래서 안 어울려요. 그 부대변인 황교안 부대변인이 얘기하자마자 신났다고 보수 언론이 그거 가지고서 막 부풀리기를 시작합니다. 지역비야. 예. 그러면서 이제 연합뉴스에서도 그 뉴스를 쓴 건데 그러면 논란이 그래 오케이 논란된 거 좋아. 그러면 워딩만큼은 제대로 갖다 따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따옴표를 썼습니다. 따옴표. 자, 한편 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 글 가운데 지역 폄하 논란을 불러온 따옴표. 그쪽 당은 이상한 억양을 쓴다. 따옴표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아니거든요. 완전 뉘앙스가 완전 달라지잖아요. 네. 분명 이상한 억양 없이 말하는 건 그쪽에서도 귀한 사례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선 따옴표까지 쳐가면서 그쪽 당은 이상한 억양을 쓴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이 뉴스만 보고 접한 사람들은 야 이거 대놓고 그렇게 나는 포도될 수 있죠. 이상한 억양이라 말하면은 그쪽에 그 TV 조선식의 그 이상한 억양 그거 말하는 줄 알았는데 약간 북쪽 스타일. 그 북쪽 스타일 그 TV 엄성삼입니다. 이런 거. 별거 아닌 것도 전쟁 난 것처럼 하는. 그러니까 나 그거로 TV에서 단독 보도입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거 연합뉴스 기사는 이제 그걸 지적하고 싶고 TV조선은 이제 뉴스 내용입니다. 이제 그거를 텍스트로 해서 기사로까지 냈는데 윤희숙 대리 박범계 태풍급 역풍. 자기들이 원하는 거죠. 희망. 그러니까 이게 야 태풍급의 기준이 뭡니까? 그리고 뒤에 물음표 해놨어. 기억해. 물음표, 예. 살짝 발음 빼면서도 태풍급 역풍?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해서 지금 이렇게 쓰고 간 건데 제가 그래서 관련돼서 기사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머니투데이 기사거든요. 예. 2016년 2월 기사예요. 제목 박 대통령 금리 오를 이유도 없고 전세 시대는 이제 간다. 이게 제목입니다. 그리고 박근혜가 뭐라 했냐? 어차피 전세 시대는 이제 가게 되는 것. 그러면서 금리 인하론이 더욱 힘을 받을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전세난 등 여러 가지 집을 얻는데 고통이 많지만 이것도 이제 지나갈 것. 이날 박 대통령은 평소 모두 발언의 2배 이상인 46분에 걸쳐 25개 국정과제들에 대해 하나하나 성과를 설명하고 추진 필요성을 역설했는데 이 기사 내용은 뭐냐면 박근혜가 이런 말 했다. 딱 받았었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 정부 비판이나 정책 비판이나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박근혜 했던 거 그대로 받았었어. 그러면서 박근혜가 전세시대 갔다고 얘기했다고 한 거야. 최경환도 이때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최경환도 앞으로는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가 대세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대한민국은 비판한 적 있어요? 아니 그때는
오히려 당연히 다들, 당연히 세계화 추세라 예, 그랬어요. 선진국 따라한다 전- 그랬어. 우리나라도 전세가 없어지는구나. 전세 있는 나라가 몇 개 왔는데 아니 전세 있는 나라 그렇게 우리나라밖에 얘기를 없어요. 했고. 그래놓고 지금 와가지고 말이야. 어? 그리고 요즘 이 부동산 3법과 관련해서 비판하는 사람들 보면은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맞아요. 당장 나가라는 게 걱정이 돼서 그래서 뭐 그게 걱정되는 임차인이시라면 2년 계약을 4년 계약으로 늘려줬으면 고마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왜 그래 걱정을 해?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하고 보수를 얘기하는 거는 임차인을 위한 게 아니야. 임대인을 위한 그러니까, 거지. 임대인을 위한 다만 거죠. 그렇게 말을 못하니까 빙 돌려가지고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베베 꼬아서 하는 거지 절대로 이 사람들이 임차인을 위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4년 뒤에 뭐 그 임대료가 팍 오른다. 그 얘기는요. 그 맨 처음에 이 임대차 보호법 나올 때 2년을 보장했을 때 그때도 나왔죠. 그때도 나온 얘기예요. 그래요. 그때도 나온 얘기인데 그럼 그 뒤가 팍 올랐느냐 아니야. 박근혜가 저렇게 얘기했을 때 무비판적으로 다 그대로 썼는데 만일 문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했다 해봐요. 난리 났지. 난리 났을 겁니다. 그럼 너희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쓰레기들아. 자 그리고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중앙일보 오늘 그 아침 9시 반에 나온 기사예요. 임대차 시장에서 전월세 비중이 언제부터 전세와 그 월세가 뒤집혔다? 이명박 정권부터 뒤집히기 시작해가지고 2014년 이후에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는 소폭이나마 전세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팩트들도 하나도 찾아보지도 않고 전세를 마치 없애기 위해서 그 혈안이 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거 제발 좀 그만합시다. 이거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부총리가 열심히 했던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책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 이렇게 되면 임차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전세는 없어지고 월세를 자꾸 내야 되는데 월세는 대체로 보면은 이자보다 비싸단 그렇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게 돼요. 그렇게 그래요. 되면 이건 뭐냐면은 기존에 이미 나와 있는 주택보다 더 많은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걸 그럼 누굴 좋은 거냐? 건설업자들을 위한 거야. 아니 우리 언론 이렇게 쓰는 것도 건설업자들이 광고 주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어? 아니 광고주가 아니라 주인이잖아. 주인이지. 주인. SBS 태영. 헤럴드 경제. 어. 그 거기 저 지방에 있는 언론 그 건설사잖아요. 거기. 그다음에 저기 한국일보, 동아그룹 다 그 건설 자재 납품하는 회사들이야. 건설사들이 그 언론사 머니투데이그룹도 그렇잖아. 언론사 하나 못 먹으려고 그 하나 어떻게 얻어 먹으려고 날 눈 벌게 그렇게 돼서 그래서 덤벼요. 이런 데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방금 MC 장으로 얘기했던 그 TV조선 기사 쭉 보면은 이제 앞에 지금 박범기 얘기하고 그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서울대 법대 동기인 김태현 변호사가 한동훈하고 라디오에 출연해갖고 한동훈 검사장관하고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네 맞아요. 한동훈이가 김태현한테 그럽니다. 나까지 입원하면 검찰이 뭐가 되냐. 그래서 자기는 입원 안 했다는 거야. 야 이거 아무도 모르는 니네끼리의 몸싸움을 밖으로 꺼낸 사람이 누구야? 한동훈이지. 독직이라고. 언론 플레이 한동훈이가 했어. 근데 여기 와갖고 나까지 입원하면 검찰이 뭐가 되냐?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내가 봤을 때 김태현이랑 한 번 더 언론 플레이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려고. 어? 그리고 친구한테 전화해갖고 친구가 이걸 언론에 깝니다. 나쁜 얘기 하겠어요? 나 웃긴 게 김태현은 특수관계자 한동훈이랑. 그렇죠. 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논평을 하면 안 돼. 안 되죠. 그런데 엄청나게 근데 논평을 사람 한다뇨. 팔는 거다 논평하고 자빠졌어. 친구 욕하겠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지금 이게? 그럼 자기가 전문가라고 그러면서 한동훈 건에 대해서 내가 제일 많이 알아. 이러면서 얘기를 해. 그 친구한테 비판적 얘기 한 번에 한 적 있어? 말 같죠. 그다가 난 더 웃긴 거는 이 방송에 나가서 김태현이 단독으로 많이 얘기할 때 있거든. 단독으로 민주당 막 까고. 근데 이 사람 새누리당 공천 받았다가 떨어진 사람이야 마지막에. 그 이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단독으로 말하게 시키면 어떻게 되겠다는 얘기야. SBS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니네. 어? 최소한의 중립성 공정성도 없어 아주. 기계적 중립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성도 없어지는 이유는 나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 하나는 벌써부터 얘들이 선거운동을 시작했구나. 또 한 가지는 뭐냐. 아 얘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플레이를 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살아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간 정치적인 플레이를 하는 건데 아까 이렇게 그 자료를 먼저 언론에 퍼뜨려 배포했다 그랬죠. 이게 실제로 보면은 이 사건이 알려지기 전에 한동훈 검사의 입장문이 먼저 언론에 돌았어요. 맞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중앙지검에서 해명문이 나돌았다고요.
이 부분까지 보자면은 상당히 좀 그 의도적이었다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한동훈 검사가 그 처음 배포한 그 문구를 보세요. 갑자기 테이블을 넘어와가지고 넘어서 했다. 근데 사람이 미친 것도 아니고 왜 갑자기 테이블을 날아 들어가? 만약에 진짜 그냥 제압을 하고 싶었다 혹은 때리고 싶었다 그러면 슬금슬금 옆에 갔다 갑자기 확 때리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사건은 중앙지검과 한동훈의 말이 다르잖아요. 완전히 네. 다르죠. 언론은 모르잖아. 양쪽 주장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양쪽 주장을 똑같이 실어주는 게 언론이야. 아니면 취재를 해갖고 사실을 쓰든가. 그런데 한동훈 주장만 그대로 실어가지고 사파도 그게 뭐야? 한동훈이 위에 올라가고 뭐 목살 지른 거 뭐 이런 걸 사파로 실었어. 봤더니 내가 그것도 조선일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양측 주장을 칠 때 합리적인 의심은 해야 돼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북 날아갔어? 뭔가 있었으니까 북 날아갔겠지. 예? 아유 난 네. 근데 오늘 김태현은 아예 어제지 그 일부러 그 정진웅 검사가 그렇게 했다는 거야. 친구니까. 근데 그거를 그냥 끄떡이면서 옆에서 또 이준석이 맞장구 쳐주고 그러면서 그게 전부 다 또 MBC에서 한 그대로 또 한 번 다른 언론에서 또 인용해서 나가고 난리가 났어요 아주 지들끼리. 되게 정진우 검사 나이도 좀 있으시던데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북 날라가지고 책상을 넘고 정진웅 검사 실화손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진웅 검사가 한동훈보다 위에요. 나이는 많아요. 나이 더 많아. 네. 기수는 미치고. 예, 54세인가 그래요. 네. 그런데 그래. 에휴, 답답하네요 대한민국 언론 진짜. 자 광고 들읍시다. 예. 네. 네, 첫 번째 광고는 피부 주름, 눈가 주름, 피부 탄력, 보습, 노화 방지까지 한 번에 피부석부터 촘촘하게 채우는 럭셔리 이너뷰티 화려화. 예전보다 주름이 많아서 고민하는 분, 피부 탄력이 떨어져 걱정인 분, 푸석한 피부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분이라면 더 늦기 전에 하루 한 병 간편하게 관리하세요. 피부에 좋은 원료로 특허받은 허니부시 추출 발효 분말과 히알루론산, 콜라겐, 엘라스틴 등 100% 천연 원료들이 원액으로 되어 마시면 흡수가 빠르고 피부 속 깊은 곳에서부터 부족한 영양분을 가득 채워줍니다. 화려한 런칭 이벤트에 미르미디어 애청자를 위한 특별 이벤트까지 덤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매 방법은 검색창에 미르미디어 화려화 이벤트 검색하여 상단 블로그에 들어가시거나 본사 대표번호 080-322-1000번 080-322-1000번으로 전화하셔서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M2 하는 날이 방송도 많고 그냥 피곤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도 피곤한 사람들이고 힘든데 유일하게 힘나는 시간 이거 먹는 시간. 좀 나눠줘 봐. 아이씨, 진짜 자기만 먹겠다고. 비싸거든. 나만 먹을 거야. 그냥. 글쎄 이거 안에 이거 몇 개 변는지 센다고. 근데 돈 많이 벌면 그러게. 한두 개 좀 빼먹어도 돼. 아 왜 이렇게 세. 쫌스러워졌어 갑자기. 쪼잔해졌어. 오빠 아무리 좋은 이너뷰티 마셔도 이렇게 마음을 못되게 굴면 늙어요 사람이. 왜 같이 붙어 있더니 또 물들었나 이씨. 그게 아니고 나도 하나 줬으면 좋겠다. 아, 됐어. 넌 안 해도 이쁘잖아. 아니, 뭐야? 근데- 뭐야? 이거 뭐야? 이런 식의 작업 멘트. 뭐야? 자, 이 가운데 괜히 앉아 있는 거야? 뭐야? 아니 근데 바꿔라야 이거. 원래는 제가 그 에센스 하나에 18만 원짜리 에센스를 썼었거든요. 그러면 18만 원짜리 에센스 쓰면 한 달 반에서 두 달밖에 못 써요. 근데 제가 보통 보면은 그렇게 바르는 것들이 처음에는 이게 내가 역시나 비싼 화장품 쓰니까 피부가 좋아지는구나라고 느꼈다가 그게 한 달을 못 가거든요. 근데 이런 이너뷰티 제품을 꾸준히 먹으면 에센스 가격의 반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너뷰티 제품은 꾸준히 먹을수록 더 좋은 거라서 맞아요. 차라리 화장품 비싼 거 쓰는 거보다 요즘에 바르는 화장품 가성비 좋은 거 되게 많거든요. 가성비 좋은 걸 쓰고 조금 돈을 써서 이너뷰티를 신경 쓰는 게 훨씬 피부 관리는 좋더라고요. 그래요? 표현이 광고할 때 보면 옛날에 나 어릴 때 우리 집에 오던 미제 아줌마 생각나. 미제 화장품 아줌마 나도 기억난다. 뭐 다 나오잖아 그 가방에서. 너 줄줄줄줄 얘기하거든. 그치 옛날에는 그 가방 들고 많이 다니셨어. 거기 땅콩잼이랑 그 아줌마 올 때는 동네 아줌마들 다 모이고. 그러니까 어. 뭐 집에 다 모여가지고. 다들 누워가지고 이렇게 바르고 있고. 근데 말이 진짜 청산유수였거든. 내 어릴 때 기억에. 형 하나씩 나중에 들게 됩니다. 예. 그래요? 자 두 번째 광고. 두 번째 광고는 비누칠만 해도 차갑고 깔끔하게 헤이브로 올인원 쿨링바입니다. 헤이브로 쿨링바는 비누 안에 가득 들어간 쿨링 성분들이 덥고 끈적이는 몸을 정말 차갑고 개운하게 만들어주는 올인원 얼음 샤워 비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장마로 온몸이 덥고 끈적이신다고요? 그럴 때 비누칠만 해도 시원하고 또 깔끔해지는 쿨링바로 샤워해보세요. 끈적이고 뜨겁던 온몸이 정말 개운하고 시원하게 바뀌시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덥고 끈적이는 날씨에 누구보다 시원하고 깔끔한 컨디션을 책임지는 올인원 얼음 샤워 헤이브로 올인원 쿨링바, 추가로 여름 한정으로 준비했던 쿨링바의 조기 완판 기념으로 지금 헤이브로의 어떤 제품을 구매하시던 쿨링바 미니 2개를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준비된 2차 물량도 정말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헤이브로를 검색하셔서 매력적인 얼음 샤워를 놓치지 마세요. 네. 네. 시원합니다 이거 네, 그냥. 시원하게 네. 여름을 보내시고요. 지금 더룸 동접자가 800명, 우리는 12,000명. 아 이거 실화야? 그럼. 그렇게 떨어졌어? 800명으로? 아 그래서 이제 제가 더롬 네. 런칭하면 한 200명대로 거기 떨어뜨리고 우리는 한 2만 명대로 가는 걸로. 그래서 거대 방송국을 일개 유튜버가 이기는 그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사람 한 명 지금 뽑는 중이니까 뽑으면 네. 바로 런칭. 뽑는 게 우리도 한 명. 그러니까 어? 뭘? 뭐? 어? 뭐? 아, 뽑을 때 이렇게 네. 이렇게 예비로 떨어진 사람이 있으면 한 명 우리를 좀 이렇게 달라고. 우리도 좀 직원이 필요해? 예, 필요해. 네. 아니 뭐든지 다 여기서 얻어먹으려 그러네. 아우 뭐든 다. 기생충들 진짜. 아니 이런 패러사이트. 거는 서로 좋은 거 아니 이게 저 일자리 창출이잖아. 뭘 또 얻어먹는다 그래. 더롬 런칭하면 어떻게 패널로 올 거야 안 올 거야? 당연하지. 난 지금 일부러 그래서 더룸도 안 나가고 있는데. 못 나가는 일부러 안 거겠지. 일부러 안 나갔네. 네. 나도 어쨌든 일부러 서울대 안 갔어. 나도 일부러 서울대 안 갔다고. 지금 더룸에 나가고 있는 음. 김윤우부터 해서 정상근, 네. 박정호, 오창석, 오창석, 최진봉, 최진봉. 다 일로 옵니다. 아. 더룸 런칭하면. 예. 거기 지금 초상집 분위기라는 소문이. 예. 날 건들지 말아요. 자꾸 건들어서. 어? 비 오면 같이 맞아주고 해야지 말이야. 자기들만 쏙 빠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참 그리고 나무-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정말 TBS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만들어 줬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데 그렇게 해? 큰 어떤 우산이 없어진 것처럼 굉장히 불안해한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아니 그랬으면은 더 똘똘 지금 더 뭉쳐야지. 똘똘 뭉쳐야지. 당연하지. 오늘 근데 눈치를 보는 거야. 경향 감기자하고 고발뉴스에서 가짜 미투 건 가고 얘기했죠. 그랬죠. 그러니까 얘기했지. 박재동 하백 건 그렇죠. 어? 후배 걸려. 후배 걸려. 아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 강진구 기자가 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좀 길어졌냐면 강진구 기자에 대해서 경향신문이 지금 징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딱 우리 그 고발뉴스 그 우리 TV 기자협회 그 방송하는 그 중간에 보도가 됐어.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7시 반에 맞춰서 딱 보도 기사가 나간 걸 볼 때 시간 맞췄던 것 같아. 우리 그 저 방송 맞춰가지고 이거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거. 의심을 안 할 수밖에 의심을 안 할 수가 없고 물론 망고 내 생각이지만 의심을 안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더 황당한 것은 밖에 나가서 미디어에 인터뷰를 한다거나 SNS 못하게 하라고 그런 것까지 같이 요구한다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기자가 어떻게 그런 걸 그럼. 요구를 해? 자신들은 언론의 자유를 다 누리면서 이건 진짜 아니 세상 이상하더라고. 지들은 뭐라 그랬어? 민주당만 빼고 이렇게 그런 칼럼까지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놓고서는 그게 언론의 자유라며. 근데 자기 회사 선배한테 이런 식으로 해? 게다가 기자는 진실을 추구하고 탐구하는 사람이고 기본적으로 묻는 질문이에요. 의문을 갖는 거야. 당연하지. 그런 게 나왔어. 응. 이상하네? 의문을 가졌어. 그래서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썼어. 응. 그런데 2차 가해래.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게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거 이런 겁니다. 보면은 내가 그 입장이 됐을 때 나는 이렇게 황당한 행동을 하지 않을까. 피해자지만 이런 황당을 하지 않을까. 그런 인식을 가져보고 그래서 그 피해자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행동에 대해서 그것을 꼬투리 삼아 가지고 그 진실성을 의심하지 말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건 것도 아니고 아무런 의문을 가져보지를 말라는 얘기는 그거지. 아니에요. 그건 아니란 말이야. 지금은 그거야. 아니 근데 지금은 말하면은 뭐든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얘기는 무조건 믿어야 돼. 아니, 그게 뭐야? 그게 뭐 저기 뭐 코란이야, 불경이야, 성경이야. 왜 그런 식으로 해요? 아니 진짜 웃긴 건 가짜 미투란 없다
라는 그 인식도 너무 뭐래? 많아요. 실제로 가짜 인트로 있었잖아요. 없대. 아니 실질적으로 모 학교 교사가 가짜 비트 때문에 스스로 목숨 끊었잖아요. 네, 뭐 성서중학교인가요? 네. 그게 실제로 한 명이 경희대 서정범 교수. 그게 서정범 교수가 완벽한 가짜 미투 아니야. 아니 이번에 또 뮤지컬 배우 중에서 하나가 그것도 있었지. 무대 나왔잖아요. 그것도 가짜 미투고 정지성 시인 박진성인가? 박진성 박진성. 시인. 그것도 가짜 미투죠. 쌤이 숫자가 지금 손으로 꼽고만 뭘 없기는. 그러니까 아니, 무조건 함부로 가짜 아니겠느냐라고 의심하면 안 돼. 그래서는 안 돼요. 하지만 가만히 충분히 들어봤을 때 합리적으로 이건 좀 의심 조금 이상한데라고 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하는 게 기자의 일이라고. 당연하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배제를 하겠다. 무조건 피해자를 주장하는 사람 말이 옳다? 아니 그건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그리고 이거는 신 메카시즘입니다. 광풍이야 요즘에. 말 그대로 광풍. 메카시즘의 광풍입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알겠어. 자 장영진 기자. 지각한 장영진 기자. 네네네네. 자 제가 가져왔던 뉴스는 이겁니다. 김현미에게 혼났다가 남몰래 웃는 대한민국 최고 금부자. 나 이게 뭔 말인가 했어. 여기서 말하는 대한민국 최고 금부자는 한국은행을 말합니다. 한국은행이 그러니까 지금 그 10년 전에 금괴를 잔뜩 샀다가 이게 이제 2013년에 그러니까 3년 뒤에 대폭 까먹어요. 1조 원씩이나 까먹어요. 맞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야단을 맞습니다. 아 이게 투자 잘못해가지고 말이야 1조 원씩이나 까먹고 말이야. 그래 되겠어요? 그 예측 좀 제대로 하세요. 라고 했다가 그게 최근 들어서 금값이 올라가지고 올랐죠. 그래서 지금 현재 평가액이 2조가 불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3조 정도 이익을 본 거죠. 그러면서 그때 야단친 사람이 누구? 김현미. 야, 나 이 기사를 보내 어처구니가 없었던 게 이건 아니. 지금 나오는 말을 가지고 고토리 잡은 게 아니라 7년 전 걸 가지고 2013년에. 아니 그런데 원래 금은 장기 투자하면 올라요. 그렇죠. 올라요. 당연히 올라요. 단기간에 내려갈까봐 조심조심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을 샀다가 일정 부분 팔았다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보유했을 때 이것이 이익이 난다 이거거든. 근데 단기적으로 1조 원 그때 5조 원어치인가 샀대. 그런데 1조 원의 손해를 봤으면 야단 맞는 거 당연하지. 그리고 지금 금가가 오르는 것도 시간이 지나서 오르는 것도 있지만 코로나19 영향이잖아. 그래. 김현미가 신이야. 그런 거 다 예측할. 누구야 이거? 김은정. 추워. 나 진짜 이것도 역시 조선일보입니다. 네. 야, 나 진짜 그래 김현미한테 욕먹던 금투자 드디어 빚 봤다. 2조 원 평가액. 아니 10년쯤 갖고 있으면 빚 보지. 10년을 갖고 있는데 빚 못 받던 그건 정말 그건 정말 바보야. 네. 그럼 심지어 금투자인데. 근데 금투자인데 근데 이때도 뭐냐면은 약 3년간 투자를 했었는데 1조 원의 손해를 봤어요. 그럼 욕 먹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지. 사실 이때쯤 되면은 이런 상황이 되면은 가지고 있던 금을 조금씩 팔아야 돼. 그러니까 근데 손실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김현미 의원이 장관으로 오고 그리고 부동산 값을 잡겠다고 공언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많이 올랐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어. 그런데 김현미 공격하려고 옛날 거를 끌어와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이게 뭐야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그리고 나는 이 얘기는 부동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제 하도 이제 열받아가지고 자료를 싹 뒤져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박근혜 때는 땅값이 안 올랐대. 몰랐어. 네, 올랐어요. 일단 그것도 사실이 아닐 뿐더러 안 올랐다 하더라도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 여러분 저기 그 참여정부 끝날 때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한테 넘겨줬을 때 국민소득 얼마인 줄 아세요? 2만 불. 2만 1,000불이었어요. 네. 2만 1,600달러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해 2008년에 얼마로 떨어진 줄 아세요? 16,000인가? 예, 16,000. 그 다음에 또 15,000까지 떨어져요. 네. 아니 소득이 그렇게 떨어지는데 어떻게 집을 사요? 그러니까 땅값 부동산 값이 안 오른 건 당연해요. 하나 더 있어. 외환위기도 있었잖아. 예, 바로 그 2008년 외환위기예요. 외환위기가 외국에서 돈을 다 빼갔어. 부동산 있던 것도 팔고 갔어.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겠죠. 소득 줄고 외국에 그 돈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당연히 줄죠.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을 잡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뛴 거는 그거 반성해야 되는 문제예요. 반성해야죠. 특히 전문가들이 처음부터 보유세 강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찔끔찔끔하면은 내성만 생기고 그거 몇 차례 지적했어. 맞아요. 그런데도 뭐 기재부가 선택했든 누가 선택했든 간에 그걸 못 해가지고
21번에 1일 나 계속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래 지금 710 대책은 강력하지. 이거를 정권 초기에 왜 못했냐? 힘 좋을 때. 그러니까 힘 좋을 때.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랬으면은 710 대책 같은 걸 정권 초기에 했으면 이렇게까지도 안 왔다고. 그래 그 부분은 좀 반성할 부분이 있어요. 예. 예. 자 그리고 이 소설가 할 거는 장영진 기자님. 두 개랑 갖고 왔어요? 네. 열일하네. 지각해놓고는. 지난주에 혼났잖아. 지각할 줄 알고 미리. 자, 소설가 협회가 추미애 장관한테 사과를 요구를 했다. 저 이거 깜짝 놀랐어요. 예, 진짜. 난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 이렇게 뭐 때문에 했더니 추미애 장관이 와. 예, 소설 쓰시네라는 말을 했다고 이걸 가지고 바로 그 사과를 요구를 했다. 이게 뭐냐면 이렇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하는 중에 미통당 국회의원들이 그 추미애 장관 아들과 관련된 의혹을 자꾸 제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보면 약간 보면 내가 보기에도 좀 웃기더라고. 이 군대를 안 갔다 와본 사람들인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나도 내가 봐도 웃긴데 그걸 보시다가 이제 추미애 장관이 소설 쓰시네요. 이 말을 했다고.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소설가협회에서 소설 쓰시네는 소설가들을 비하한 말이다. 라면서 사과를 요구를 했답니다. 거짓말 나부랭이 취급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야, 너무 깜짝. 그러면서 저 국어사전을 인용했어요. 이거는 소설가 협회가 본인들의 명예훼손을 스스로 시킨 겁니다. 사람들 얼마나 우습겠어. 이렇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뭐 연기협회에서는 연기하네. 뭐 이거 하면 코미디 하고 있네. 코미디 협회 나요. 나서야 지금 나도. 지랄 엽차기 하네. 태권도. 이게 뭐한 짓입니까 도대체? 스스로가 망신스러운 짓을 자초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 언론은 소설가 협회에서 이렇게 했다고 이걸 막 크게 쓸 게 아니고 이 발언이 또 소설 시즌에 했다고 엄청 종편에서 까더라고. 품격이 없네 어쩌니. 이 발언이 왜 나온지를 보라고. 윤한홍이 그게 너무 어처구니없는 질문이잖아. 당신 차관으로 온 거 저 장관 아들 봐주려고. 그게 뭐야 그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초대인 개와. 말도 안 되는 거래. 그걸 까야지 언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말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거를 이 얘기할 가치가 없는데 요새 보면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말이 되는 것처럼 기사가 나가는데 보니까 여기 좋네. 삽질하네. 건설협회. 건설협회. 아유 죽 썼네. 본죽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오늘 지금 누구야? 저 메갈 둘째 언니. 장혜영, 장혜영 메갈 절름발이 둘째 언니가 절름발이 이거 했다고 무슨 사과라고 저 막 그러던데 국회가 공전하고 싸우고 하면 우리가 언론 단어를 뭘 씁니까? 또 파행 이런 거 쓰지. 파행. 이 파행이 한자잖아요. 네. 우리말로 하면 절름발이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행자가 그 파자가 부서질 파자거든. 메갈 둘째 언니 모를 거야 아마 이거. 거기까지 생각했겠어요. 이런 말도 쓰면 안 되겠네? 그럼 아무것도 못해. 옛날 우리 조상들이 재밌게 비유하고 뭐 이렇게 했던 거 다 못 쓰는 거 아니야. 소위 말하는 해악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 아니야. 좀 아니 왜 국회의원들까지 이렇게 말꼬리를 잡고 난리야? 그 의미로 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게 되면 소설가 협회라는 말, 소설가라는 말도 틀린 거야. 숫자가 무슨 숫자야? 작은 숫자잖아요. 작은 말이야, 작은 말. 그럼 소설이라는 말 자체가 비하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 그것도 바꿔야겠네.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속담 웬만한 거 다 인용 못합니다. 다 그러니까 못한다. 큰일 나요. 죽은 자식 불알만지기, 사자 명예훼손, 성희롱, 성희롱. 사자 성희롱이야. 이건 시체 고욕인데 그거. 네. 우리 옛날에 심각해진데 이거. 흔히 말했던 불임정당. 어. 그것도 못 쓰는 거 아니야. 못 쓰는 거네. 씨발 다 영어 배워 앞으로. 답답합니다. 답답해. 답답하네. 언론도 말꼬리 잡히고 이제 국회의원도 말꼬리 잡으려고 다들 혈안이에요 혈안. 또 다들 화가 나는 거 같아. 누가 하나 실수하면 우르륵 몰려가고 뭐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핵심을 이렇게 가지고 굵직굵직한 논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스토킹들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그렇게 해야지 지금은 이목을 끌 수 있고 그렇게 해야지 정권을 흔들 수 있다 생각하는 이게 언제적 얘기냐면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딱 참여정부 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흔들던 바로 그 수법이에요. 말 한마디 하나 가지고 다 시비 걸었잖아요. 그래. 미치겠네. 자, 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다음 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광고는 무더운 여름, 과도한 피지와 늘어진 모공 등 여러분들의 피부 고민을 한 번에 날려줄 아이세라 빙하 머드팩이 돌아왔습니다.
카올린, 벤토나이트 등 모공 특화 성분이 피지와 노폐물 흡착, 모공 청소 및 피부 진정에 도움을 줘서 본래 매끈한 피부로 만들어드립니다. 예민하신 분들도 자극 없이 사용이 가능하고요. 생크림처럼 부드러운 발림성을 자랑하는 아이세라는 즉각적인 쿨링 효과로 여름철 자외선으로 지친 피부에 속부터 깨끗함과 활력을 불어넣어서 피부 자신감을 되찾아줍니다. 팩을 굳히고 난 뒤에 피지가 많은 부분을 롤링하듯 마사지 후에 아이세라 클렌징 폼으로 세안해 주시면 더욱더 효과가 좋고요. 단 1회 사용만으로 노폐물 제거 및 피부톤 개선에 탁월해서 고급 에스테틱에서 보다 더 확실한 효과를 약속합니다. 이제 간편하게 집에서도 빙하처럼 맑고 건강한 피부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혜택 소노코스탄 넷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최대 40% 할인 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 중이며 EJ몰에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거 팩이 제 최애 팩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여기 M2에서 광고가 빠져갖고 제가 이미사님한테 왜 아이세라 광고가 왜 빠졌습니까? 제가 물어봤는데 한 팩을 한 3일 연속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피부과 갔다 온 것보다 피부가 훨씬 환해지고 모공이 좁아지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피부가 그냥 매끈매끈해져요. 이게 딱 하기 전이랑 후랑 피부 상태가 되게 달라지는 게 눈으로도 보여서 그냥 웬만큼 피부과 가는 것보다 이거면은 그래도 10번 넘게 쓰잖아요. 그래서 가성비 이너뷰티 효과예요, 저거 효과예요. 둘 다예요. 네, 미자 다 씨 해야 말씀 된다. 고맙고요. 근데 이게 지금 이건 폼 클렌징이죠, 네. 그죠? 세정제. 네, 세정제인데 클렌징 폼. 그 요즘에 그 미국에서 1분 세안이 유행한데 어. 최소한 1분은 닦아라. 어. 계속 1분 동안.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사용하시면서 음. 좀 오래 1분 정도는 1분 정도. 1분 정도. 그래야 노폐물을 싹 할 수 있다. 그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어떤 세제가 어떤 거라고 하든 어쨌거나 1분 세제? 정도. 세제라고 하니까 좀 이거 세제로 세수하세요? 세제는 씻을 세자예요. 씻을 제자예. 이게 말꼬리 잡지 말자며. 나 진짜 여기부터 이러니까 정말. 근데 이게 보통 남자들 그냥 네. 비누 칠하고 한 2번 하고 그렇죠. 끝내거든. 그렇죠. 그러지 말고 네. 좀 오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코미디. 네. 자, 네 번째 광고는 남성의 건강과 이거 자존감 회복. 영준이. 이걸 왜 날 줘? 딱 맞잖아. 필요해 보이나 나 진짜. 자, 네 번째 광고는 남성의 건강과 자존심 회복 솔루션입니다. 예, 코코메디. 아침마다 텐트는커녕 두꺼비 집도 못 찝는 제이 씨. 나 아닌데. 와이프 또는 장영진. 애인의 샤워 에이씨. 샤워 소리에 나도 모르게 잠든 척하는 약한 남자 P 씨. 남들처럼 소변 한번 시원하게 보고 싶은 K 씨. 김성수. 예. 왜? 당뇨로 인해 꽉 막힌 끈적한 혈관으로 포기했던 N 씨. 남태우. 의욕은 앞서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L 씨. 이동현. 자, 모두 고민 말고 나 YCO. 남성 성기능의 혁명 코코메디를 찾아오세요. 이 코코메디는 하루 10분 간편한 사용으로 발기부전, 조루, 전립선 문제 등 남성 성기능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줍니다. 또한 코코메디는 미국 FDA 등록은 물론 식약처로부터 성능과 안정성을 인정받아 의료기기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되는 남성기능 강화 의료기기입니다. 미르미디어 애청자들을 위한 검색창에 코코메디 미르 이벤트 또는 대표번호 080-255-000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코코밴디 광고까지. 자, 오늘 조선일보가 많네. 예. 예. 조선일보 파티예요. 예, 대전 물난리 사망 뉴스 앞 황운하 친구들은 엄지척. 누가 갖고 왔습니까? 예, 접니다. 지금 이 기사는 그 아주 뭐 그냥 설명할 필요가 없이 너무 단순한 기사입니다. 네. 제 호우 피해가 특히 충청도에 집중이 됐었죠. 이틀 전만 해도. 그래서 이제 물난리가 나는 장면이 보면은 이 사진 뒤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TV에. 뉴스 보도가 연합뉴스의 보도를 뒤에 깔고 처음에 사람들이 만났어요. 처음에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이분들이 뭐 술을 처먹은 것도 아니고 뭐 무슨 밥을 갖다가 뭐 거하게 한정식 집에 가서 비싼 뭐 데서 이렇게 먹은 것도 때려 먹은 것도 아니고 무슨 골프를 친 것도 아니고 뭐 유흥주점에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커피 한잔 하면서 환담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이렇게 웃고 있는 이 장면의 사진을 딱 놓고 황운하
대전에서 물난리 나고 있는데 웃음이 나오냐? 이런 식의 프레임질을 하고 있는 그 기사입니다. 여당 7명 사진 논란 그랬는데 일단 최강욱 의원은 여당 의원이 아니에요. 예, 야당이죠. 아니죠. 야당이야. 야당이죠. 예. 어? 이거 잘못 이거 팩트 체크를 전혀 못했는 것이고. 가짜 뉴스예요. 예, 그리고 여당 7명 사진 논란이라고 했는데 니네가 논란을 일으키고 싶었겠지. 그렇죠. 희망 뉴스잖아. 어? 뭐 어떻게 그러면 울까? 울면서 찍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일종의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거든. 아,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거를 앞에 떡한 해갖고 종편에서 보도하고 이런 상황 오실 때 제일 꼴보기 싫은 게 입진보들이야. 한마디 얹으려고. 국으로 입 쳐다고 가만히 있던가. 어? 예, 저하고 박지희 논란이 있었을 때도 그 입진보라는 것들이 그렇게 말하고 싶어서 난리치더라고. 그 만일 시간이 지나서 고소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를 밝혀지면 어떡할래 니네 그때 가서. 그러니까. 그때 가서 어떡할래. 아직 아무도 진실을 모르는데 어? 미래통합당 것들 더 꼴보기 싫어가지고. 더 꼴 보기 싫어 진짜. 아니 진짜 말도 진짜. 아니 아 솔직히 쉽지. 남들 다 욕할 때 거기 숟가락 하는 게 얼마나 쉬워. 어? 그러니까. 그 짓을 누가 못해. 근데 그 짓하고 자빠졌다. 어? 남들 다 욕할 때 옆에 가갖고 같이 우산이 돼주고 이게 더 어려운 거야. 근데 이 사진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님이 예. 상황 설명을 했잖아요. 예, 했어요. 상황 설명을 했는데 이 그런데도. 언론에서는 다루지가 예. 않고 그냥 뭐 이 작가님 라디오에서는 이렇게 오프닝으로 이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런 언론에서는 이런 기사만 쓰고 전혀 후에 다루지를 않더라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오히려 입진보들의 그 코멘트는 따서 또 다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이건 그냥 여기서 끝내봐. 그냥 여기서 그냥 이걸 잘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정무적 감각이 부족했다고 판단할 수 있어. 다만 이걸 이렇게 논쟁거리로 갈 만한 사안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내 말이.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가면 되는 일 가지고 이거를 무슨 친애들 비와가지고 사람 죽고 그런데 해외 연수 갔다 오고 이런 주제에 무슨 알았습니다. 자 다음. 네. 다음 기사는 아까 이제 저희가 뭐 말 실수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말 실수가 아니고요. 이게 말을 굉장히 왜곡해서 언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이해찬 대표의 이야기가 논란을 만들었었죠. 조선일보나 조중동에서 만들었었는데 경향신문 그리고 SBS 두 개의 기사를 가져왔는데 이게 제목이 너무 저 진짜 너무 깜짝 놀라서 이걸 제목을 보고 두 개를 갖고 왔습니다. 이해찬 서울 천박한 도시 하태경 고 박원순 책임. 아유 정말 야 경향신문 쓰레기 진짜 같은. 너무 놀랐어. 경향신문 진짜 갈 때까지 간 것 같아요. 야, 누구야 기자? 어쩜 이래. 김은성 기자님. 김은성 정신 차려. 이따구로 제목을 뽑습니다. 저 이거는 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어떻게 제목을 이렇게 자, 뽑을 수가 있을까? SBS는 원래 그러니까 뭐 그렇다 치고 SBS는 태영이라니까 죄. 네, 사주가 SBS 태영의 건설사야. 이게 서울을 천박한 도시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였잖아요. 그럼요. 근데 SBS 서울처럼. 서울처럼 천박한 도시를 만들면 안 돼.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서울처럼 서울 이꼬르 천박한 도시 이렇게 말했다고 인식시키게 제목을 썼잖아. 맞아요. 그게 단어 하나, 글자 하나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사죠 조사. 네. 조사 하나의 차이인데 서울을 혹은 그리고 세종시를 네. 이렇게 우리가 천박한 도시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부동산 문화와 예술이 함께 사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야지. 네. 전부 다 부동산 값이 그냥 뭐 얼마니 아파트 뭐 이렇게 얼마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건 아주 일반적인 얘기고 이거 정말 옳은 얘기예요. 네, 맞아요. 근데 그리고 그거를 진짜 대한민국 특히 서울은 천박한 도시처럼 흘러가는 경향도 있어. 맞아요. 내가 몇 차례 얘기했었습니다만 목동에 행복주택 오는 거 반대했잖아. 네. 그거 그렇죠. 천박한 짓거리 아니야? 당연하죠. 맞아요. 너무 천박한 짓거리지. 마찬가지입니다. 김성태 지역구 네. 거기 중증 장애인 애들 특수학교. 네. 시설 만들려 했는데 주민들 반대했지. 네. 그거 천박한 짓 아니야? 임대주택 들어가는데 임대주택을 오지 말라고 하는 거. 천박한 짓이지. 천박한 짓 아니에요? 임대주택 애들이랑 우리 애들이랑 놀이터 같이 쓰면 안 된다. 천박한 같은 학교 짓이지. 다니지 거기 말게 해야 줄 치고 된다. 있어. 줄 치고 있어. 아니 무슨 신분제야? 아파트가 신분이야? 그래서 그러한 도시를 만들지 말자는 건데 뭘 이걸 제목을 이렇게 따가지고 이 쓰레기 같은 그리고- 너 천박한 기자 새끼들아. 그리고 이게 천박한 거야 그래. 이게 천박한 거야 이게. 그리고 고 박원순 책임이라니. 나 진짜 뭐 이런 기사를 보면 가슴이 미어지는데. 아니 하태경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경향신문에서 하태경 말을 제목 달아가지고 까만표 쳐가지고 쓰면 안 되지. 당연하지. 나는 이번에 물난리 나는 거 보면서 난 가슴이 아팠어요. 박원순 시장이 계셨으면 저 물난리가 났을까? 나는 그 생각이 들어요. 아니, 세우세요. 솔직히. 오세훈 할 때 매번 물난리였어. 그럼. 강남에. 강남. 지금 박원순 되고 나서 안 그랬잖아. 안 났어요. 근데 지금, 딱 예. 돌아가시고 났는데 바로 나잖아. 그래서 내가
아이고. 바로 강남역이 잠겼어. 바로 그 자리. 그럼 그 사이에 뭔가가 바뀌었던 거야. 뭔가가 바뀌어가지고 물길을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세훈 때 수입차 중고차 사면 안 된다는 얘기가 맞아. 있었습니다. 다 계속, 스몰 차량이라. 참 아니 진짜 꼬투리를 잡을 거면은 좀 그럴 듯한 걸 해봐야지. 난 이게 요즘 뭐냐고 보면 도대체. 요즘 경향이나 한겨레 하는 짓거리 보면 진짜 조중동 시험 쳐갖고 떨어진 애들 간다는 그 말이 아니.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경향이 좋아. 이렇게 그래 저기 그 보수로 갈아탔다 쳐. 아니 자기들은 진보라고 하지만 보수 갈아탔다 쳐. 좋아 다 좋아. 그렇지만 어느 편을 어느 편에 섰던 간에 있다고 천박한 기사를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근데 이런 천박한 기사들은 마구 써제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자기들이 무슨 저기 뭐 젠더 뭐 이슈의 최선봉인 것처럼 페미니스트인 것처럼 하는데 무슨 휴머니즘이었으면서 무슨 페미니스트야. 이거야말로 2차 가야 아니야. 하태경의 코테이션 마크 뒤에 숨어서 하태경 뒤에 숨어갖고 사람을 갖다가 3번 4번을 찌르는 거야 시체를. 아 정말. 자, 저 경향신문은 정신 차려야 돼. 왜냐? 그냥 안 보면 돼, 안 보면 돼.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 욕할 때 욕해가지고 그래서 이명박 정부 들어와가지고 무슨 일 있었냐고. 경향신문 사옥에 경찰들 쳐들어가서 압수수색했단 말이에요. 한번 그 상황이 다시 한번 돌아와 봐야 정신 차릴 거야 이 사람들은. 광고 2개 남았죠? 3개 3개 남았습니다. 야, 이 작가님이 돌아오시니까 광고가 7개가 3개 남았어요? 3개 남았습니다. 그럼 3개 소화하고 네. 마칩시다. 네. 하나 더 하고 라스트 제가 갖고 이 제가 갖고 온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앞에 건 다 소용없는 것들이었어요. 제가 갖고 온 것만 들으면 오늘 방송 본 거 다 본전 뽑습니다. 네. 광고 기다려요. 3개 하나 기다리고. 네, 5번째 광고 클리프 디자인 안경입니다. 각종 전자기기들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에 장시간 노출되면 안구 건조증, 시력 저하를 유발하는데요. 눈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현대인들의 눈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안경이 바로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입니다. 클리프 디자인의 모든 안경은 블루라이트 차단과 UV 차단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 클리프 디자인의 렌즈는 무도수의 기능성 렌즈로 시력 교정용 렌즈 교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가까운 안경점을 방문해주세요. 온라인상에서 시력 교정용 렌즈 판매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브랜드 런칭 이벤트로 진행이 됐던 안경 구매 시 선글라스 추가 증정 이벤트는 계속됩니다. 티타늄과 선글라스 패키지를 78,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포털에 클리프 디자인 안경을 검색해보세요. 클리프 디자인 안경 지금 교정하신 제가 거잖아요. 쓰고 있는 게 네. 클리프 디자인의 안경테를 안에는 이제 그 렌즈를 도수 가서 있는 도수 걸로 있는 걸로 바꾸셨고. 바꿔가지고 쓰고 있는데 네. 마이콜 같아, 마이콜. 머리 짧고. 마이콜 되게- 안경이잖아. 아니 안경만 바꾸셨을 라면만 부르면 뿐인데 되는 거야. 네 안경만 바꾸셨을 뿐인데 되게 젊어지실 것 같아요. 한 5살. 인어뷰티까지 하면은 진짜 어디서 구라야? 예, 다음 광고. 기억 안 나 광고와 대리운전 M 광고까지 소화하겠습니다. 기억 안 나? 네, 6번째 광고는 팟캐스트 유일 특허받은 진짜 숙취해소 기억 안 나입니다. 기억 안 나에서 2+1 구매 이벤트와 캐릭터 소주잔 증정 이벤트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기억 안 나는 특허받은 숙취해소 원료에 멀티비타민과 유산균을 더한 진짜 숙취해소 상품입니다. 숙취해소 효과로 특허받은 원료가 들어간 상품은 기억 안 나가 유일합니다. 특허 원료의 깔끔함을 직접 느껴보세요. 6포 10,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특별한 선물까지 드립니다. 검색창에 기억 안 나 검색하세요. 예, 기억 안 나. 검색하셔서 술자리 미리미리 준비하시고요. 사야 되겠어. 이거 술 마시고 다음날 먹어도 되게 좋아요. 예. 자, 마지막 광고. 대리운전 네. M. 안전하고 편안한 대리운전 M1668-4322입니다.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대리운전 전문업체 대리운전 M은 친절 응대, 신속 배차, 안전운행이라는 모토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미르미디어와 함께하는 대리운전 M은 수익금 전부를 미르미디어에 기부하겠다고 합니다.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미르미디어에 후원하고 일석이조의 기회. 우리 미르미디어 가족분들이 많이 이용해 주세요. 오늘부터 대리운전은 M입니다. 전화 1668-4322, 1668-4322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금 김성수 평론 입력하고 있습니까? 예? 대리운전 입력? 대리운전 임명 다 했습니다. 아니 난 이미 외워야겠다. 1688-4322, 1688-4322, 1668. 1668, 1668 1668 4322. 1668.
아 헷갈려. 외울 수 있어요? 저는 내가 이 정도로 외운다. 알았어, 진짜. 아이, 알았어. 오케이. 자 마지막 광고는 했고 또 자 하태경이 뉴스원 기사인데요. 제목이 하태경 이재명 번지수 잘못 짚었다. 이재강 잘못 짚은 것은 하의원 이런 기사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얘기냐면 이재강은 누구야? 평화부지사 경기도 평화부지사인데 경기도에서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맞아요. 이게 코로나19가 있는데 한미연합훈련을 좀 하지 마라. 취소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평택에 그 확진자 70%가 다 미군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지역 감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태경이가 이걸 덥석 물어가지고 뭐라 했냐면 기동훈련 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거다. 워게임이다. 이재명이 뭘 모르고 이 얘기한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은 번지 잘못 짚었다. 라고 한 거예요. 워게임이면 더 심각하지. 그래서 그러니까. 평화부지사 이재강이 반박한 겁니다. 알파고처럼 컴퓨터 혼자 바둑 두듯이 워게임을 하는 게 아니다. 연합 지휘소 훈련으로 실시하는 것이며 평상시 운영 병력보다 훨씬 많은 주한미군 육해공군 해병대 등의 부대별 직책별 인물 장병들이 벙커라는 협소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빽빽히 들어가서 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이 더 위험하다. 당연하죠. 맞아요. 야외는 덜 위험하다고. 그렇지. 차라리. 그러니까 잘못 짚은 거는 이 하태경이 너다. 이랬단 말이에요. 아, 무식하면서 왜 이렇게 떠들어? 그래 얘는. 무식한 건 무식한 건데 내가 뉴스원 기사를 이거 왜 갖고 왔냐면 근데 정말 대한민국 기자들 편하게 기사 쓴다고 생각 이러면서 월급 쳐받아간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헛딱지가 나가지고 자 이렇게 이재명이 얘기하고 하태경이 반박하고 이재강이 다시 재반박했으면 뭐가 맞는지 취재를 해가지고 독자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게 기자고 그게 기사야. 근데 이 기사 내용은 이재명이 이렇게 얘기했어. 하태경이 반박했어. 이재강이 재반박했어. 끝이야. 이게 뭔 기사냐 이게. 이게 뭔 기사야. 그런 거 같으면 SNS 우리가 보고 다 판단하면 돼. 이딴 걸 기자들이라고 아이고. 이걸 중립이라고 하는 거야 얘네들이. 진짜 기사 쉽게 썼다. 아니 이거는 이거 다 복붙이잖아. 앉아가지고. 어? 모 커뮤니티 어떤 댓글 수많은 댓글 중에 한 개만 뽑아가지고 취사 선택해갖고 내 문제 내 논란이 터졌을 때 그 기사 보면 YTN 홈페이지에 하차 요구가 뭐 빗발쳐 이런 거야. 그 들어가봐. 6대 4로 남아달라가 더 많아. 그렇지. 근데 그 취사 선택 그런 거를 기자들이라고 아유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게 자 이걸 다 읽어보면 누구 말이 맞는지 몰라요. 이거 이런 거 보려고 사람들이 언론 신문 보고 TV 보고 합니까? 아니잖아. 이렇게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은 뭐가 진짜 진실인지 말을 해줘야지. 근데 지네들은 또 그럴 거야. 우린 통신사야. 그러니까 이게 중립적으로 쓴 거야. 이런 거라니까. 아니 아니 이거 중립하고 상관이 없는데 무슨 지금 있었던 일만 그대로 누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이것만 했잖아. 이게 이 기사가 되려면 이게 기사가 될 맨 요건이 안 되는 마지막에 거예요. 국방부에 전화를 해서 그러면 실제로 벙커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이 어떻게 그게 결집해서 훈련을 합니까? 그게 기사야. 이렇게까지 물어보는 거를 첨부해야 기사가 되는 거죠. 그렇지. 그게 취재지. 가차. 이거는 복붙이고. 그래서 네? 그 후배 권력 요즘에 경향신문 문제가 되는데 선배들한테 좀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기자질 하는 거 아니야? 기사 ABC도 모르고. 저렇게 써도 돈 주니까 연봉 막 1억씩 아니야. 주잖아. 왜냐하면 저렇게 해가지고 아니 그 저기 저렇게 해가지고 제목만 잘 섹시하게 달면은 뷰가 나오거든. 뷰만 나오면 되는 거야. 오브징했다고 상 주고 말이야. 그러니까 미친 것도 아닙니까? 지금 그 내가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언론을 망치는 거는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우라카이, 두 번째 짜집기, 세 번째 받아쓰기, 네 번째 스토킹, 스토킹 언론. 아니 왜 조국 전 장관 스토킹 다 얘기했어. 다 얘기했어. 스토킹 올려. 누가 지각하래 그러니까. 나머지 세 개 얘기하면 되잖아. 우라카이. 아, 내가 우라카이를 일본 말을 몰라? 써. 일본 말을. 뺏기기. 뺏겨 쓰기, 짜집기, 이거 뺏겨 쓰다 보니까 이제 쪽팔리니까 두세 개를 이제 짜집기해서 쓰기, 근데 받아쓰기, 보도자료 받아쓰기. 아니 기본적으로 진실이 양립될 경우에, 그러니까 주장이 양립될 경우에 취재를 하면 돼. 전화를 하든가, 그렇지. 만나 물어보든가.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써요. 아니, 조국 관련된 거 검찰이 던져주면 그냥 써버리잖아. 야 물어봐야 될 거 아니냐. 맞나 안 맞나. 그렇죠.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갖고 미쳐버리겠다, 그거를 지적을 진짜. 선배 기자가 한 거야. 선배 기자가 그거를 지적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니 선배 혼자서 그렇게 꼰대질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가장 안전한 선택을 했다 이거야.
검찰이 잘못한 건데 나한테 피해가 옵니까? 사명감이란 게 없어. 니네 기자 왜 하려고 그랬어 처음에? 어? 그냥 연봉 1억 하니까 뭐 셀럽 이런 거 되려고 뭐 하는 거지. 쉽게 말해 뽀대 난다 이거지. 다른 것보다 그냥 직장에 하는 것보다 뽀대 난다 뽀대다 생각했죠. 요즘 기자 어디 가 대접받습니까? 어? 걸리는 게 기자인데 요새는. 왜 뭐. 백승훈 기자 저 삼성 뭐 홍보팀에서 막 해주고 그러잖아 생일 파티도. 아니 해주고. 요즘에 그냥 누구 친구 소개할 때도 나 어디 다니는 기자가 이런다니까. 진짜 썩을 엄마 결혼할 사람이야. 직업이 뭐니 기자야. 아 그거는 맞다. 우리 장인어른 그 얘기했어. 장수방이 기자 한다 그래서면 우리 딸 안 줬다 이 얘기 하시더라고. 우리 장인어른 그런 얘기 하셨어. 아 결혼하실 때는 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군인이었죠. 예전에는 기자의 위상이 이렇지 않았는데. 그때만 해도 아니랬는데. 사실 기자들은 솔직히 이렇게 결혼을 이렇게 같이 할 만한 대상이다라고 할 때는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존경을 했죠. 야 정말 고생하고 우리들을 대신해서 발로 뛰어서 우리들에게 정말 세상을 볼 수 있는 창을 선물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OECD 국가 중 꼴찌입니다. 언론 신뢰도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지. 부끄러워야 꼴찌면. 되는데 어? 그런 부끄러움도 없어요 이제는. 아니 왜 기자들은 서로 이게 선후배 간 사이에도 존칭을 안 쓰잖아요. 님자 안 붙이잖아. 그냥 선배, 예. 팀장도 팀장, 사장도 사장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동등하니까. 그러니까 각자 동등하고 각자 또 이 기자로서의 뭐 하나의 하나의 언론 기관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려면 일단 그에 걸맞는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은 그런 자존심만 있고 책임감은 1도 없는 것 같아. 책임감도 없고 생각이 없어요. 일단 내가 볼 땐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쟤는 뭔 생각으로 살까라는 그런 느낌밖에 안 들어요. 근데 슬퍼요. 이게 그 언론이 감시 역할을 권력에 대한 감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썩어가지고 재벌에 대한 감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뭐 이 모양 한 통속이니까 뭐 어떻게 그 재벌도 재벌이지만 요새는 보면 검찰하고 나는 그래서 요새는 검언 유착이라고 안 해. 동일체. 이제. 검언 복합체라고 그래요. 네, 뭐 미래에서 없어질 직업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중 기자도 포함됩니다. AI가 기사 쓰면 돼. 그러니까 훨씬 나아. 내가 후배한테 가장 먼저 한 얘기가 네가 첫 번째 기사가 돼야 된다. 아까 첫 번째 기사를 써야 된다. 장원 씨가 이런 거 있잖아. 기자들은 그냥 선배 그리고 사장 그런다고 무슨 뭐 자신의 어떤 독립적 이런 거. 그거 아니 일본에서 다 온 거야. 뺏긴 거야. 이거 사스마와리, 우라카이 다 일본 말이잖아. 기자들 원래 들어가면 전부 일본 말부터 배워. 왜 일본에서는 님자가 없거든. 사초, 카초 다 그렇게 해. 센파이 다 그렇게 해. 님자 안 붙인다고. 그러니까 갖고 무슨 뭐 거창하게. 아 그러면 갖다가 그냥 거창하게 의미를 붙인 거구나.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대단스라고 자빠졌네. 난 그건 또 몰랐어. 그래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제발 우리 언론이 좀 성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칩시다. 네. 저희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